노량진 명물 공시촌 대명사 뭘까요? 컵밥입니다. 컵밥. 예. 이게 노량진에 가면 컵밥도 비쌉니다. 3,500원? 요즘 같을 때 가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컵밥집이 진짜 줄폐업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공시촌 노량진 컵밥집 폐업률입니다. 43.48%예요. 거의 말입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한 개가 문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심각하죠. 실제로 말입니다. 컵밥 3,500원을 내건 점포를 기준으로 컵밥집 폐업률을 보니까 전체는 23곳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0곳이 폐업했습니다. 그러니까 43.48%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 노량진 컵밥촌이 지금 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망했으니 이게 뭐 상황이 진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노량진 그 고시촌에 아마 컵밥을 일부러 먹으러 가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재미있거든요. 맛도 있고 말입니다. 게다가 옛날 같지 않게 이게 깨끗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진짜 많이 가는 것도. 근데 요즘 같을 때 가보면요. 진짜 썰렁하게 그지없다고 하면 썰렁하게. 앞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최악의 상황이다. 예.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아주 최악의 썰렁한 사진을 이렇게 갖다 대겠습니까? 야, 이게 뭔가 명물이다, 명품이다, 뭔가 어떤 분위기를 타고 사람이 입소문을 타면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이렇게 썰렁하니까 참 안타깝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 공시생이 많이 줄어든 탓이에요. 공시생이. 예, 노량진 이러면 붙어 있잖아요. 그냥 고시촌. 예.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기업 할 것 없이 학원 가가 쫙 몰려 있고요. 뭔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량진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나 공무원 안 할래요. 나 공무원 안 할래. 사실 공무원이 사람을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공시생 중에서도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나 공무원 안 할래요. 나 공무원 안 할래. 실제로 말입니다. 2009년에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은 28.6%인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1%로 확 주저앉았습니다. 대신에 대기업이 17.1%였는데 21.6%로 확 올라갔고요. 공기업도 올라갔습니다. 17.6%에서 21.5%로.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가장 많은데 공무원 쪽으로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노량진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 생각이 들죠. 요즘 젊은이들한테 공무원이 뭐냐고 물으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은 일만 많고 월급은 짠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이 진짜 적지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전문직은 14% 정도 차지했던 게 2009년이라면 요즘은 6.8%로 확 줄었어요. 공부하기 힘들어서 안 하겠다 이거죠. 자영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9.4%에서 13.5%로. 아이 차라리 나 사업할래.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전부 다 대기업 하는 거죠. 아니면 공기업 하는 거고요. 이게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가면 주 52시간제가 아주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데다가 뭐 일을 뭐 쉽게 말하면 대충 해도 여기는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에 가서 대충 일할 수는 없어요. 공기업에 가면 대충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삶의 질이라고 하나요? 예,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거. 예,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선호한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예,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자영업의 어떤 상황도 달라진다는 거 많이 느끼네요. 그죠?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열기 보면요. 2011년에는 93.1대 1이었거든요. 지금은 22.8대 1입니다. 완전히 떨어졌죠. 완전히. 작년만 하더라도 29.2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2.8대 1이니까 이게 뭐 옛날에 공무원 시험의 열기는 완전히 죽었잖아요. 예.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46.5대 1이었거든요. 이게 뭐 워낙 가파르게 빠지니까 공무원 시험에 대한 열기가 진짜 심각하다. 그것이 결국은 말입니다. 예, 자영업자의 어떤 판도도 바꾸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MZ세대들은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삶의 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자영업하는 것도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 못 하겠죠. 예, 자영업이라는 것은 시류를 따라가서 예, 하는 것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경제를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량진 컵밥집이 이렇게 되리라는 거, 노량진의 자영업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 아마 이것은요 이미 오래전에 저는 지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전에. 그죠? 오래전에 2019년부터 이렇게 2021년까지 변했으니까 2009년부터 그럼 2009년부터 이게 변해간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아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흐름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 예, 내가 거기에 흐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대응을 잘 못하면 그게 바로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경제를 알고 시장에 나가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 요즘같이 복잡다기한 이런 세상에서요. 경제를 모르고 그냥 내달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뭐 섣불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 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목이 터지라 경제에 대해서 외치는 것도요. 제가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자영업자들도 경제를 알아야 돼. 경제를 모르니까 이렇게 줄줄이 폐업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에 저는 경제를 전파하자. 제가 방송국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지식을 방송으로 풀어내니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서 경제를 전파하자. 그런 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를 이해하고 이제는 경제를 활용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